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12월 큰손들이 급하게 쓸어담는 주식입니다. 12월에 큰손들이 뭘 쓸어담고 있는지, 많이 담는 거는 한 300조씩 담습니다. 뭘 사고 있는지 오늘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써주시는 한 줄 한 줄 다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댓글 꼭 많이 달아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으니까 꼭 달아주시고요. 그다음 제가 좀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들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자료집 무료로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영상을 이제는 준비를 할 때 좀 가장 최근 이슈, 정말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난 중요한 이슈들 중점으로 다루면서 거기 안에 있는 수혜되는 기업들, 조심해야 되는 기업들을 총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됐는지 아니면 어땠는지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일단 이번에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났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한다면은 현재 이 인플레이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냐를 판단할 때 우리가 보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비슷한 게 PC 개인 소비 지출이나 아니면 소매 판매 지수나 여러 가지를 보는데 좀 최근에 정말 오랜만에 나왔죠. 왜냐면은 9월 이후로 처음 나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둔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더 나오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유지되는 정도가 최소일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떨어진다는 가정은 없었어요. 근데 일부 수치가 지나치게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작한 거 아니야? 라고 의구심이 드는 거죠. 왜냐면 관세 부과됐죠. 거기에 전기세 올랐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자재들 중에 내려간 거 없죠. 그 다음에 임대료라든가 금리 부분에서도 크게 바뀐 거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왜 내려갔냐 이거예요. 내려갈 게 없죠. 올랐으면 올랐지. 그래서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미 라우스 기자는 자신의 X 계정에, X라는 거 우리가 과거 트위터죠. 인플레이션 인사이츠 오마르 샤리프 설립자가 게시한 글을 첨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쓴 건 아니고 첨부를 한 거죠. 노동통계국은 10월 임대료와 주택 소유자 등 이 등가 임차료를 0으로 가정해 버렸다. 그래서 그러니까 10월에 우리가 셧다운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셧다운이었을 때는 우리가 제대로 뭔가를 조사하거나 찾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뭔가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그냥 가정을 해버린 거야. 이렇게 하자. 그래서 11월 하반기에만 가격을 수집하면서 할인 세일 가격이 더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10월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 판매량 그리고 이 거기에 대한 할인이 대폭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원래 10,000원인데 이번에 추수감사절 세일 해가지고 8,000원 이렇게 판 거예요. 아시겠지만 10월, 11월에 항상 8,000원이었냐?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11월 말에 추수감사절 할인이 들어간 대폭 깎인 것만 체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를 제외한 다수의 근원 재화 물가가 약하게 나왔다. 그래서 제대로 셧다운 때문에 수치를 확인하지 않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가정한 것도 있고 정말 일부만 가격을 찾아가지고 적용시킨 것도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번 CPI는 개판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있구나, 물가가 떨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나온 건 그냥 개판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CPI는 우리가 개판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번에 우에다 총재도 이제 일본 금리를 결정을 했죠. 일본이 지금 금리를 연속으로 동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12월에 금리 인상을 하냐 안 하냐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문제는 엔화가 강세가 나오고요. 엔화 강세가 나오면은 당연히 수입 물가가 조금 싸지겠죠. 일본 입장에서는. 그 대신에 일본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투자 놓은 일본 사람들이 미국이나 한국에 투자해 놓은 돈은 이 환 차익으로 인해서, 적게 말하면 환 손실이죠. 손실로 인해서 수익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원래 내가 이 1달러를 바꾸는데
내가 100엔에 바꿨어 원래. 그래서 내가 100엔 주고 1달러를 바꿨습니다. 근데 지금 엔화가 강세가 나와서 이제는 1달러를 90엔을 줘야 돼. 그러면 사실 달러로 바꾸는 입장에선 싸니까 좋겠지만 달러를 엔화로 바꾸는 입장에서는 10%가 하락한 거죠. 나는 100엔 주고 바꿨는데 다시 바꾸려니까 90엔밖에 안 주네. 그럼 여기서 이제 환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해외에 있는 자금을 일본으로 다시 가져오기에 나중 되면은 이거 엔화 강세 더 나오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빨리 가져야겠다 하면서 이 자금이 해외에서 일본으로 바로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해외 매도세가 강해지고 그걸 우리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꼭 환율 때만은 아니고요. 뭐 추가적으로 일본 국채 수익률 얘기도 할 거고요. 이런 영향이 일본으로 자금이 돌아오게끔 만드는 구조고, 그럼 해외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게 만드는, 자산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가 나오게 만드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일본 금리에 상당히 민감한 상태인데 점진적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금리 인상을 0.75%로 0.25%를 올렸는데 앞으로 조금 더 금리 인상하자.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인플레이션 더 나올 것 같아. 물가가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우리 금리는 계속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에다 가지고 일본은행 총재가 내년에도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고요. BOJ 일본 중앙은행은 이틀간 진행된 금융정책 결정 회의에서 금리를 기존 0.5%에서 0.75%로 인상을 했고요. 인플레이션율도 성장률도 하방 리스크가 낮아졌다. 그래서 임금과 물가가 함께 상승하는 메커니즘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보통 연초가 되면은 일본에선 뭘 하냐면은 임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걸 춘투라고 하는데 그 내년도에 춘투에서도 임금이 더 오를 걸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럼 임금이 오르면 당연히 물가가 오를 거고, 물가가 오르면은 금리 인상 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대응 방침이나 BOJ 본점 및 지점을 통해 청취한 정보에 따르면 계속해서 확실한 임금 인상이 실시될 것 같다. 그러니까 돈이 계속 오를 것 같다. 그러면은 돈이 많이 뿌려지고 물가가 오르니까 우리도 뭐 지금 당장 금리를 몇 프로 오르겠습니다 까지는 아니지만 금리 인상 기조를 좀 유지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제 일본 30년 국채 금리예요. 지금 3.42%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높은 거냐면 2022년도까지만 해도 0.63%였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미국, 일본채를 산다는 건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실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그런 채권이었어요. 근데 지금 2022년도부터 쭉 금리 인상을 하고 쭉 끌어올려지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3.42%까지 올려졌습니다. 0.63 하던 게. 그럼 살만하냐? 지금 미국채 30년 국채 금리가 4.8입니다. 근데 일본이 3.4예요. 옛날에 1, 2% 왔다 갔다 할 때나 미국계 좀 더 탐나고 미국계 좋았죠. 근데 지금 차이가 얼마나요? 1.4% 나요. 사실 환손실로 따지면은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미국계 더 부담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굳이 내가 미국 가서 굳이 이 장기국채 사야 돼? 1.4%밖에 차이 안 나는데? 나는 또 환전하면 환전 수수료 내야 되는데? 그럴 바엔 그냥 3.4% 확정 수익 내고 일본 장기국채 사는 게 낫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장기국채 금리가 올라갈수록 미국에서 일본으로 돌아오는 자금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일본의 금리 인상이 지속된다면 이 미국 내에서의 자금이 일본으로 다시 회귀하는 모습들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이거는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이 돈들은 대부분 일본에 있는 보험사들의 자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장기국채를 많이 사거든요. 근데 사실 수익률 차이가 이거밖에 안 나면 굳이 미국에다가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리스크를 져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2024년도 8월만큼 막 미친 듯이 임팩트를 주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 이제 우에다 총재가 사실 이 임팩트를 보고 나서 분명히 뜨끔했을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말을 좀 살살해요. 그래서 이 정도의 임팩트는 없을 거지만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증시는 사실 우상향보다는 횡보나
아니면 지지부진함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역할을 일본이 지금 해주고 있고요.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추가적으로 이번에 트럼프 미디어 그룹이 핵융합 기업을 합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합병한 거예요.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트루스 소셜이라는 이 SNS 관련된 기업이 있죠. 근데 그 기업의 모 회사가 트럼프 미디어예요. 근데 그 트럼프 미디어랑 핵융합 기업 어떤 기업이랑 인수합병을 시킨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디어 기업이 핵융합 에너지 기업 TA 테크놀로지스와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병 후 양사는 지분 약 절반을 보유하게 되며 거래 규모는 약 60억 달러고 내년 중반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60억 달러면 8조에서 한 9조쯤 총 이제 기업 가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병함으로써.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해서는 TAE가 50%, 도널드 트럼프 미디어가 50% 해서 지분을 절반씩 가진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정도로 좀 공격적인 인수합병, 그냥 인수합병을 함으로써 그냥 가지는 게 아니라 지분을 절반을 나눈다라는 뜻은 이 핵융합 기업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합병법인은 내년 세계 최초 상업용 핵융합 발전소 건설에 착수하는 계획이며 초기 발전 용량은 50메가와트고 중장기에는 500메가와트까지 확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뭐 지금 원전도 못 지어지고 있는데 핵융합이 내년에 될까? 잘 모르겠다. 물론 미래 기술은 맞아요. 미래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핵융합 발전소라는 기술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우주선을 쏠 때도 들어가는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가속기를 쓸 때도 들어가는 기술이고요. 일단 거기 추가적으로 플라즈마를 만드는 데도 기술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핵융합 발전소는 사실 이 미래 기술의 집합제고 그 과정 중에 무조건 있는 것 중 하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융합 발전소는 경제적이고 풍부하며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 미국이 AI 혁명을 선도하고 글로벌 경제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어쨌든 전기를 생산하겠다는 건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걸 보면서 느낀 건 하나입니다. 지분을 50%씩 나눴는데 당장 내년에 될지 안 될지 솔직히 몰라요. 그러면 이 트럼프 미디어 그룹은 주가를 부양할 이슈가 필요했구나. 사실 SNS로 주가가 오를 만한 이유는 명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장성이 명확해요. 이 성장이 어느 수준 이상에서 못 올라갑니다. 기대가 없어서. 근데 여기에 핵융합을 더해버린다? 그럼 사실 이거는 이 기업의 성장, 기대감, 스토리가 더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트럼프 미디어 그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트럼프 미디어 그룹의 기업의 주가를 좀 크게 앞으로도 키우고 싶어 하는구나. 주가 부양의 의지가 있구나. 좀 그렇게 판단했고요. 실제 핵융합이 전 내년도에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은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아직 SMR도 안 나왔다. SMR이 뭐 만들어지고 해야 그 다음에 핵융합이냐 아니면은 뭐 우주 태양광이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아직 SMR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가 부양의 의지가 정말 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핵융합 기업으로 막 움직였잖아요. 일진파워라든가 아니면은 뭐 비츠로 넥스턴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저는 단기적인 그냥 반등 정도로 보고 앞으로 우상향은 일단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왜 이 이슈 자체가 전 중장기로 이어질 만한 이슈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JP모건이 좀 큰 손 베팅을 했어요. 좀 크게 돈을 넣었습니다. 어디다 넣었냐? 미국채에다가 돈을 몇백 조를 넣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미국의 방향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JP모건은 2023년 이후 연준 계좌에 예치해둔 현금을 약 3,500억 달러, 그러니까 516조를 인출했습니다. 미국 연준에다가 예치해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거는 안전하게 그냥 금리를 받는 거예요. 연준에다가 돈을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연준이 이자를 줍니다. 꾸준히. 근데 이거는 금리가 높을 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연준 계좌에 예치하는 대신에 안전하잖아요. 안전한 대신에 이자가 높진 않아요. 하지만 금리 자체가 높을 때는 그것마저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금리 인하 기조잖아요. 그럼 여기에 넣어놓는 게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빼야겠다. 그래서 뺀 거고 그 뺀 거 어디다 놓지? 하다가 미국채에다 투자하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연준 예치금 잔액이 2023년 말 약 600조였는데 올해 3분기 기준에서 92조로 한 500조 정도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럼 그 500조 가지고 뭐 했냐? JP모건의 국채 보유액이 약 340조에서 660조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320조 정도가 는 거죠. 그래서 500조에서 한 320조를 투자한 거고, 나머지 180조는 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채권을 더 천천히 더 살 수도 있는 거죠. 일단 380조 정도 투자를 미국채에다 한 거예요. 근데 왜 투자했을까? 사실 두 가지 방향성으로 볼 수가 있겠죠. 상대적으로 높은 국채 수익률을 고정해 두는 편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가 더 나오기 전에 장기 국채 수익률이 높은 30년 국채라든가 아니면 10년 만기 국채라든가 이 국채가 금리 인하를 더 하기 전에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을 때 장기 국채를 사놓자. 그래서 장기 국채를 매수한 것도 있을 거고,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되면 뭐가 올라가죠? 채권 가격이 상승하죠. 그래서 그냥 나는 채권 가격의 수익만 먹고 나와도 괜찮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금리 인하를 보고 있다면 JP모건이 지금 높은 금리일 때 장기 국채를 사놓는 건 이득이에요. 근데 실제 내 예상대로 금리 인하가 나와. 그러면은 채권 가격이 오를 거고, 그럼 거기서 차익 먹고 나오는 것도 이득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상대로 금리 인하가 된다면 채권 가격 올라서 이득. 만약 금리가 예상만큼 안 돼. 그래도 장기 국채 높은 수익률로 고정해놨기 때문에 뭐 그렇게 문제될 건 없다. 어차피 살 거 이번에 좀 많이 샀다 생각하지 뭐 손해볼 게 없는 베팅을 한 거죠. 어쨌든 JP모건은 뭐다?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한 거고, 미국은 내년도 금리 인하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럼 JP모건은 2026년도도 금리 인하다 방향성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이 코스닥 부양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융위는 코스피 4000 시대 흐름을 자본시장 전체로 연결 확산할 수 있도록 코스닥 시장 신뢰 혁신 제고 방안을 중점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결론만 내자면, 야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 왜 이렇게 안 갔어? 야 코스닥도 좀 올라야지. 야 돈이 왜 거기 몰려 있니?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국민 참여형 국민 성장 펀드, 코스닥 벤처 펀드, 기업 성장 집합 투자 기구 등 기업 성장에 투자하는 펀드에는 세제 혜택을 검토한다. 그러니까 돈을 쏟아 부어서 코스닥도 좀 올려보자. 뭐 이런 뜻입니다. 상장 심사 폐지 기준을 재설계한다. 그러니까 코스닥 상장 기업을 어떻게 상장시키고 어떻게 상장 폐지시킬까? 이걸 다시 고민 좀 해보는 거고, 기준을 역동적 다산 다사 구조로 전환한다. 이게 뭔 소리예요? 많이 상장하고 많이 상장 폐지한다. 그러니까 일단 다 올려놓고 옥석 가리기 하고 대부분 다 폐지시켜버리고, 많이 상장하고 폐지시켜버리고, 그래서 진입은 유연하게 퇴출 기준도 엄격하게. 아 코스닥 시장이 정글이 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내년도에. 왜? 다 올리고 다 죽이고 다 올리고 다 죽이고, 그러니까 100개 올리면 한 2개 남는 거예요. 100개 올리면 한 2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상장 기준을 낮추고 퇴출 기준을 엄격하게 하자는 겁니다. 예, 정글을 만들겠다는 소리죠. 근데 그 대신에 많이 상장하면 그만큼 코스닥의 덩치는 커지겠죠. 코스닥 본부의 독립성, 자율성 제고를 하고 공모가 산정의 객관성, 주관사의 책임 강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한다. 이건 사실 그 얘기죠. 예,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뭐야 이거 그냥 아무거나 막 상장시킨다는 거 아니야? 하니까 좀 달래는 멘트가 들어간 거예요. 아이 그래도 우리가 아무 조건 없겠어. 여러분들 지켜드릴게요. 한마디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코스닥을 끌어올리겠다는 소리인데, 그럼 또 코스닥이 올리려면 제약 쪽, 로봇, 2차전지 이쪽에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분위기상 내년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가 아니면은 ASCO, AACR 제약바이오 학회로 이어진다면 제약바이오 쪽이 좀 더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순서로 보자면 로봇은 좀 높으니까 1등, 그 다음에 2등, 얘는 이제 한 2.5등 이렇게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얘는 이슈가 별로다 이게 아니라 많이 올라갔으니까 1등, 2등, 뭐 2.5등 정도 보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년도에 전력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구리값이 참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구리값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2024년도 고점, 2025년도 고점 다시 한번 이 고점을 뚫으러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구리값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럼 구리값만 오르면 뭐합니까? 거기에 수혜볼 기업이 어딘지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누구냐? 통상 원자재 가격 급등은 제조업체의 수익성을 압박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100개를 만든다. 그래서 100개를 만들면 100억이 들어간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원가가 50억이었는데 원가가 70억이 돼. 그럼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도 난 100억에 팔아야 되는데 그럼 영업이익이라든가 수익이 확 줄어버려요. 근데 LS와 대한전선을 비롯한 전선업계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왜 다르냐? 구리는 전선 생산의 핵심 원자재입니다. 그러니까 전선을 많이 만들 때 안에 구리가 많이 들어가죠. 구리선 다들 보셨잖아요. 근데 전선 제조 원가에서 원재료비는 65% 차지합니다. 그래서 구리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그냥 이 전선의 가격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납품 계약 단가에서 이 계약 단계에서 구리 가격 변동분을 반영하는 원가 연동형, 그래서 에스컬레이션 조항을 두는 것이 업계 전반에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 소리냐면 지금 구리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이야. 근데 얘가 200만 원 돼. 그래도 야 나는 100만 원일 때 계약했으니까 100만 원 원가만큼만 나는 돈을 줄 거야.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플러스 100만 원 내가 감당해야겠죠, 원래. 그래서 내가 적자가 나고 손해가 나는 건데 그게 아니라 100만 원이 200만 원 되면은 연동되는 거예요. 그럼 너도 그럼 100만 원 더 내. 그럼 어떻게 돼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내야 되니까 매출액이 늘어나겠죠. 그 매출액이 늘어나면은 실적이 커 보이겠죠. 그래서 구리 가격이 오르면 제품 판가도 자동으로 조정이 됩니다. 알아서 올라가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공비라든가 뭐 인건비, 감가상각비 이거는 그대로겠죠. 왜? 원가만 올랐으니까. 양 똑같고 제공하는 거 똑같고 가공하는 거 다 똑같은데 그냥 얘 숫자만 오른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비용은 같은데 매출은 올라가니까 충분히 이 고정비는 바뀌지 않아요. 그럼 수익성이 커질 확률이 높은 거고. 그럼 우리는 이 LS나 대한전선이 이 구리 가격 오른 거에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최근 돈 풀리는 거 보면은 쉽게 구리 가격이 하락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LS나 대한전선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최근 실적 보니까 이게 이제 LS고요. 이게 대한전선이거든요. 순서대로입니다. 그래서 LS를 보시면은 이제 올해는 조금 애매했어요. 근데 내년도에 대한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구리 가격에 대한 상승세. 그걸로 인해서 이 정도는 오를만 하다라고 보는 거고 대한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리 가격의 상승. 내년도에 이 전력 수요에 대한 성장. 당연히 수요가 크겠죠. 안 그래도 지금 미국에서는 이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기세가 막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올해 성장세가 좀 둔화됐지만 내년도는 추가 성장이 좀 기대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를 대충 훑어보더라도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그렇더라도 얘는 이제 오히려 빠졌을 때 주가가 밀리더라도 관심을 둘 수 있을 만한 기업 중 하나다. 왜? 구조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이 산업이기 때문에 LS도 마찬가지죠. 얘가 지금 밀리더라도 좀 구조적으로 밑에서 좀 받아도 괜찮을 만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니까 최종으로는 이 트럼프 관련된 이슈는 단발적이다. 그냥 트럼프 미디어에 대한 저는 이제 이 성장을 만들고 싶은 거다라 보고 있고, 근데 일본의 금리 인상, 그다음에 추가 인상은 좀 시장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요. 그 대신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 JP모건이 채권을 샀다, 미국 채를 샀다라는 거는 이거는 채권 가격의 상승, 금리 인하를 계속 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시장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유동성이 유지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거는 이제 구리 가격에 대한 성장. 그래서 구리 가격에 따른 전성 기업들에 대한 이 실적 회복을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좀 정리해 드렸는데 이렇게 하루 이틀 사이에 있는 중요한 이슈들이나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들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하루를 정리하듯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해가 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제가 이 김동석 대표가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 있거든요. 어플이 요새 좀 말이 많잖아요. 네이버, KT 뭐 다 개인정보 털리니까 저희가 이번에 보안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플을 혹시 사용하고 있다, 저희 김동석 대표의 그분들은 꼭 그 각 스토어에 들어가서 어플 업데이트를 꼭 해주세요. 저희가 보안 강화 이번에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거기 업체랑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꼭 업데이트를 하셔야 보안 강화가 진행이 된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 이거를 다 제 전용 무료 어플에 업로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무료로.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 아무것도 안 받아요. 그냥 무료예요. 받을 데도 없고 사실 받아도 쓸 데도 없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미 받으셨더라도 업데이트를 꼭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이번에 보안 강화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해주셔야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해주시고, 저희는 이제 중요한 글을 어플에 올리면 푸시 알람 보내드리거든요. 그럼 이 푸시 알람 승인 허용만 처음에 어플 다운로드 받을 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시고,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뜹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이렇게 설치해라 뜰 겁니다. 무료고요. 만약에 다운로드 받으신 분이면 여기에 업데이트라고 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 100%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무료로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면 이렇게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극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극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저희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독점 수혜 리포트라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맨 밑에 로봇 자율주행 핵심 자료집,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테슬라 다 무료입니다. 올려놨으니까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보안 강화 업데이트 완료해가지고 공지 띄워놨습니다. 꼭 보시고 여러분들 어플 미리 다운로드 받으신 분도 업데이트 꼭 해주시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 장전에 저희가 매일 정리를 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가 뭐가 있었는지 총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평생 무료로 다 운영할 거니까요. 꼭 어플 참여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주식 수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유튜브 구독, 그 다음에 댓글까지 한 줄이라도 달아주시면 큰 힘이 되니까 꼭 달아주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